안녕하세요. 훈민정음을 활용한 영어 발음 표기의 고재윤입니다. 훈민정음 표기는 의문 현상까지도 가능한 아주 뛰어난 문자 표기 원리라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훈민정음 표기에서 우리가 오늘날 자주 사용하는 이모티콘에서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고 이모티콘의 실제 발음까지 표기하는 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영어의 의문 현상 중에서 모음과 모음 사이에 t가 있을 때 이 t 소리는 우리말 리을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우리말 리을 소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들은 영어의 t 소리가 우리말의 리을이겠구나. 단 모음과 모음 사이에서 이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모티콘으로 흔히 발음하고 있는 이 발음, 실제 발음에서는 이모리콘, 빠르게 발음하면 이모리콘 이런 발음이 되겠죠. 이 단어는 이모션이라는 감정을 뜻하는 단어와 아이콘 이 단어가 붙어서 이모티콘이라는 단어로 형성된 것입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상징물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소리들을 각각의 원래 소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말 이 소리가 나고요. M은 미음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오 소리가 어우의 짧은 발음이죠. T는 티읕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I는 이 소리가 나고요. C는 키읔 소리, 그리고 O는 오 소리, N은 니은입니다. 이렇게 알파벳은 각각의 음소를 하나씩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소리의 흐름을 시간 순서로 표현하고 있죠. 단 하나의 원칙, 알파벳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음소 배열이다. 이런 원리입니다. 만약에 세종대왕도 이러한 음소 배열을 했다면 위에서 표현한 그 글자 그대로 이렇게 표현해서 나타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종대왕이 창제한 훈민정음의 독창적인 표기 원리는 받침소리와 글자의 조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위에서 아래로 글자가 형성되기도 하죠. 자, 그러면 이들의 소리를 글자 표기로 나타낼 때 훈민정음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을 것입니다. 맨 앞에 이 소리는 이와 같은 기호로 나타냈을 것이고요. 미음과 오가 합쳐지면서 모라는 글자로 이렇게 위아래로 글자 기호가 바뀌죠. 또한 여기에 덧붙여서 받침 표기까지도 등장합니다. 맨 마지막 콘 발음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음 우와 뒤에 이로 연결되는 소리, 이렇게 모음과 모음이 만나게 되면서 실제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영어 발음은 티읕이 아니라 리을로 변경되게 됩니다. 이러한 음운 변화를 발음 기호로는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음운 변화까지 표현하는 방법을 발음 기호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알파벳과 똑같이 음소만을 나타내기 때문에 변화까지는 표현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훈민정음 표기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죠. 티읕이 리을로 바뀌었으니까 리을로 바꾸고 이 소리를 덧붙이고요. 다음에 키읔과 오와 니은이 너무도 당연한, 한국인들이 생각할 때는 너무도 당연한 원칙으로 위에서 아래로 알파벳과 같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글자 표기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이 발음을 보면 이모티콘이 아니라 실제 생활에서는 이모리콘 이렇게 발음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발음을 해보면 훨씬 더 편하고 빠르게 발음할 수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 의문 현상은 일반적으로 인간의 언어 구조에서 편리한 발음 그리고 쉬운 발음을 찾아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모티콘이라는 발음을 하게 되면 여러분이 침을 팍팍 튀기는 이런 현상이 생기겠지만 American 이렇게 발음하면 훨씬 더 부드럽게 발음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인간의 언어 구조가 동일하기 때문에 이 소리들을 어떻게 내는가, 그 과정 역시 편리함을 추구한다고 볼 수 있죠. 이러한 의문 현상까지도 아래 글자에서처럼 세종대왕은 표기할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글자 표기 원리를 우리는 알파벳은 다양하게 변형시켜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모티콘으로 표현하는 방법은 없을까? 저는 이러한 방법도 여러분들께 제시하고 있죠. 영어 발음 F-E-E-L 이 발음은 feel에 해당합니다. feel 이 발음이고요. 그러면 F는 현재 우리말에서는 없는 소리입니다. 이 소리는 윗니로 아랫입술을 물고 계속해서 마찰을 일으키는 소리고요. 보통의 한국인들은 피읍 발음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죠. 그렇지만 우리말에 없기 때문에 소리를 내는 방법과 원리를 이해하고서 표현한다면 명확히 소리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윗니로 아랫입술을 물고 표현한다는 것이죠. 이 소리를 저는 훈민정음 창제 원리를 응용해서 피읍 아래에 작은 동그라미를 쳐서 나타냈습니다. 이 글자 표기는 바로 윗니로 아랫입술을 물고 마찰을 시키는 소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의 발음 이 소리로 표현했고요. 물론 조금 길게 소리가 납니다. L은 리을 두 개이지만 받침으로 표현될 때는 리을 하나로 저희가 표현했습니다. L은 명확히 우리말 리을이 아니라 L 두 개, 다른 동영상 강의에서 찾아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소리를 어떻게 낼 것인가 하는 것이죠. 자, 알파벳처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흘러가는 소리를 이제 훈민정음에서는 바로 이렇게 표현하게 된다는 것이죠. 글자를 하나의 호흡 단위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 글자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윗니로 아랫입술을 물고 feel 이 발음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이 소리의 원리를 이해하면 영어에서의 F와 P의 구별을 확연히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글자를 가지고 저는 이렇게 써봤습니다. 각각의 음소에 해당하는 기호를 표현했고요. 리을 받침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단 한 획을 더 그었죠. 이처럼 우리가 물려받은 글자 표기 원리는 다양한 그림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F소리와 같은 발음을 하고 있는 P 발음으로 변경시켜서 보겠습니다. 세종대왕이 창제한 우리의 문자 기호는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활용해 볼 수 있도록 이러한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P는 피읍이고요. E에는 앞에서처럼 똑같습니다. 그리고 L은 리을로 표현했고요. 이렇게 뒤의 소리는 같고 앞에만 달라지는 이러한 발음 원리를 바탕으로 제가 1000개의 영어 단어를 암기할 수 있도록 마련해 놓았죠. 관련 동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소리 역시 알파벳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소리의 기호를 표현했고요. 훈민정음에서는 바로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이죠. 앞에서 F소리는 윗니로 아랫입술을 물고 소리를 내지만 영어의 P소리는 우리말처럼 입술 두 개, 양입술을 사용해서 폭발시키듯 한 번에 내는 소리입니다. 명확히 다른 소리라는 것을 볼 수 있죠. 따라서 그 소리는 feel 이 발음이 되는 것입니다. feel과
필의 차이점이죠. 자, 그러면 앞에서 제가 잠깐 글자로서 보여드린다는 그림 똑같지요. 자, 이렇게 글자를 썼고 이렇게 하나만 획을 그으니까 그림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글자 표기의 확장성 기호와 그리고 이모티콘으로도 변경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보다는 훨씬 뛰어난 조형 능력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글자로 표기한 이런 어설픈 그림보다는 더 멋진 그 그림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글자의 다양성을 보면서 기호가 비슷한 기호들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제가 외부 강연을 하게 되면 자주 접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세종대왕이 문자 창제했는데 의심을 갖는 분들이 있습니다. 비슷한 문자 있던데 뭐 신대 문자라든가 아니면 뭐 다른 인도에서의 문자 이런 것들하고 비슷한 경우가 있는데 저는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그 문자 기호의 유사성에서 찾지 아니하고 거꾸로 그러면 제가 지금 있는 문자 기호로 제 이름을 써보겠습니다 라고 훈민정음 창제의 원리, 그 원리에 대한 의문을 갖는 분들에게도 이러한 설명을 해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들께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련 동영상도 아래 있습니다. 자, 세종대왕의 문자 창제를 의심하지 말라라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그 문자 창제의 힘이 어디에 있는지 제가 여러분들 누구나 아는 아라비아 숫자 72371077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제 이름을 써보겠습니다. 먼저 7을 써보겠습니다. 7 썼고요. 그 다음에 2를 쓰겠습니다. 자, 이제 3을 써보겠습니다. 3이죠. 7, 2, 3. 다음에 7. 그리고 1. 그 다음에 0을 써보겠고요. 7, 7, 2. 자, 이렇게 기호를 유사하게 활용을 해서 문자를 변형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 문자 기호의 유사성을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창제하고 비교해서 모방을 했다더니 어떤 그러한 원리를 제시하는 경우를 보는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문자 기호의 유사성이 있을 수는 있지만 세종대왕이 언어학적인 지식으로 그리고 소리를 제대로 표현하고 마음속에 있는 뜻을 문자로 정확하게 나타내는 원리를 세종대왕은 구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문자 표기 원리를 널리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게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세종대왕의 문자 창제가 시대가 흐르면서 우리는 엄청난 훼손과 파괴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알파벳을 한글로 표현했더니 안 되던데 소리가 일치하지 않던데 라고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의심이 생기면서 세종대왕의 문자 창제를 또 의심하게 되고 이렇게 생기는 것이죠. 하지만 세종대왕이 옳았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1000개의 단어 표기를 보여드리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종대왕의 문자 창제가 정확했고 과학적이고 언어학적으로도 거의 완벽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소리들이었는데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 지점이 바로 제가 다음에 살펴볼 내용에서 나타납니다. 자, 문자 기호를 가지고 이모티콘을 만드는 다양한 방법이 또 있죠. 세종대왕이 창제한 글자에서 있었던 소리들을
그대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 세모 모양의 글자지요. 반치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 기호, 문자 기호를 영어 발음 z에 해당하는 문자 기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얼굴로 보이지 않나요? 이러한 사람의 얼굴에 각각의 문자 기호를 넣어봤습니다. 히읗도 넣고 세종대왕 창제 당시에 있었던 문자인 세모 모양의 반치음이라는 소리, 그리고 티읕과 유유, 키읔 이런 글자를 넣어서 단순하게 조형화 시켜봤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뛰어난 조형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저는 이런 방법론을 이야기했고요. 이러한 글자 표기 방법을 우리가 어떠한 이모티콘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세종대왕의 문자 기호는 굉장히 다양하게 소리를 표현해내고 그 문자 기호가 다른 형태로 이용을 하더라도 확장성이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종대왕의 문자 창제를 외국어 표현에서 완벽하게 구현하지 못하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었죠. 왜냐하면 당시의 세종대왕의 시대에는 알파벳과 같은 그러한 문자들의 기호가 나타내는 소리들 몇 가지를 표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말에 없는 영어 발음에는 바로 앞에서 F 발음을 표현한 것처럼 피읍 아래 작은 동그라미, 그리고 영어의 V 소리에는 비읍 아래 작은 동그라미를 친 글자 표기, 세종대왕이 창제한 글자 표기 원리입니다. 이러한 글자들을 가져왔고요. 완벽하게 우리말에 없는 소리가 있습니다. TH 발음에서 나타내는 번데기 기호로 표현되는 소리에는 시옷 아래 작은 동그라미, 그리고 이 발음 기호로 표현되는 소리에는 디귿 아래 작은 동그라미를 쳐서 자음에 없는 소리들을 구현했습니다. 이러한 문자 표기 원리를 적용하면 우리말에 없는 영어 발음 모두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증거물을 저는 아래의 단어 동영상에서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세종대왕의 문자 창제의 힘은 대단한 것이었는데 무엇이 문제였나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동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바로 훈민정음의 훼손 원리가 작동하죠. 세종대왕의 표기 원리가 아니라 일본인 언어학자들의 이론 체계로 표현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오구라 신페이와 같은 사람들의 이론 체계로 우리의 훈민정음 표기 원리가 변질되었죠. 따라서 우리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훈민정음 표기가 가진 원래의 모습, 훼손되기 이전의 표기로 되돌려 놓음으로써 우리는 세계의 거의 모든 언어를 완벽하게 표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로 저는 영어 발음 표기를 여러분 앞에 선보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